원자와 열이 그리고 강철이를 잡기 위해 광문들을 대동해 최원우 대감의 저택에 도착한 팔척기는 강철이와 마주하게 되고 그 사이 열이와 어린 원자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강철이는 두 사람의 안전을 바라는 간절함만이 가득한데요. 강철이와 왕의 몸에 빙의한 팔척기는 서로에게 달려들며 거대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무기의 실력과 악귀의 강기가 충돌하며 저택은 진동했고 그곳에는 푸른빛과 검은빛의 기운이 뒤엉켜 섬뜩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격렬한 공방 속에서 강철이는 열이가 준비해준 황토와 소금을 팔척기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사악한 기운을 일시적으로 흐트러뜨리는 주술적인 방편이었고 팔척기가 주춤한 틈을 타 열이와 원자가 숨어있는 은신처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그는 필사적이었는데요. 다행히 강철이는 팔척기의 추격을 잠시 따돌리고 열이와 원자가 숨어있는 장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를 놓치고만 팔척기는 분노에 찬 기운을 내뿜으며 다시 궁으로 향했는데요. 왕에게 빙의한 팔척기의 사악한 기운은 다시 궁궐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기는 왕의 육체를 완전히 지배한 채 복수를 위한 염원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지난밤 열이는 강철이가 최인선에게 골담초 꽃이 더 있는지 조심스레 묻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강철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야광주를 소진하고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두려움에 몸을 떠는데요. 그녀는 강철이를 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 제발 우리 함께 도망가자. 열이의 눈에는 강철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열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강철이는 도망가자던 열이의 말을 믿고 싶었죠. 그 무엇보다 열이의 평안과 행복이 더 중요한 강철이는 열이와 함께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팔척기가 왕 행세를 하는 도성에 윤갑의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열이는 강철이에게 어머니를 모셔와 달라 부탁하고 그는 그렇게 열이의 곁을 잠시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열이는 처음부터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팔척기를 없애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 생각하는 열이는 사랑하는 강철이가 자신 때문에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 소멸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강철이가 떠난 사이 열이는 홀로 궁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내관으로 변장하여 궁궐로 들어가는데요. 궁궐은 왕에게 빙의한 팔척기의 그림자 아래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상선은 왕의 오랜 충복으로서 왕의 영혼을 구하고자 그녀를 은밀히 도왔는데요. 열이는 저승굿을 준비하며 화덕차사를 불러내기 위한 모든 의식을 착실히 수행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저승사자의 옷을 입은 채 그녀는 홀로 악기와 맞설 준비를 마쳤는데요. 마침내 왕에게 빙의한 팔척기가 있는 대전 안으로 들어선 열이는 영매로서의 신기가 최고조로 달한 순간 저승굿을 통해 화덕차사를 성공적으로 불러냅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기운 속에서 화덕차사의 모습을 한 열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팔척기에게 말합니다. 시왕전의 명을 받아 저승으로 압송할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 한편 열이가 홀로 팔척기를 상대하기 위해 궁으로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강철이는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이는데요. 그는 열이의 안위를 걱정하며 미친 듯이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열이의 안전만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인간에게 빙의한 강철이는 이무기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들을 알게 되었지만 열이를 향한 사랑과 걱정은 그를 너무도 조바심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열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습니다. 팔척기는 이미 야광주까지 흡수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죠. 화덕차사의 강력한 힘으로도 팔척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화덕차사를 불러낸 열이는 계속되는 실력 소모로 인해 급사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달려온 강철이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지체 없이 팔척기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골담쪽 꽃을 먹어 수기를 회복했던 강철이는 시간이 지체되면 열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생각하여 야광주의 모든 힘을 쏟아내며 팔척기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은 팔척기를 정확히 베어버렸고 팔척기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립니다. 바로 그 순간 화덕차사를 불러냈던 열이는 남은 실력을 쥐어짜 팔척기를 붙잡아 저승으로 압송하며 길고 길었던 100년 전 원한으로 시작된 싸움은 마침내 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야광주의 힘을 모두 소진한 강철이는 소멸의 위기에 처하는데요. 무엇을 해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윤갑의 몸에서 강철이의 영체가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오기 시작한 그의 영체는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이대로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요. 그때
이때 여리가 강철이를 몸주신으로 모시기 위해 정성 들여 만들어 주었던 장명루가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장명루에 깃든 여리의 간절한 염원과 실력이 강철이의 소멸을 막아주었고 그의 영체는 다시 윤갑의 몸에 흡수되며 본래의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야광주를 모두 소진하여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 되었지만 강철이는 여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천년을 수행하며 용이 되기 위해 애썼던 그의 오랜 염원은 이제 사랑하는 여인 곁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는데요. 싸움이 끝난 후 궁궐 안에 퍼져 있던 팔척기의 어두운 기운은 모두 사라지고 왕은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팔척기를 뒤에서 도왔던 풍사는 진짜 천벌을 받는 듯 팔척기가 저승으로 압송되는 순간 화마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갔습니다. 또한 풍산을 도왔던 일당은 모두 잡혀 참수형에 처합니다. 왕은 팔척기로 인해 애도하지 못했던 중전의 장례를 다시 성대하게 치르고 연종대왕으로 인해 죽어간 용담골의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천도제를 하도록 명하는데요. 그는 그들 앞에서 지난날 왕가의 잘못으로 일어났던 비극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위하는 왕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시작은 윤곽과 함께 꿈꿔왔던 공로비 개혁을 단행하는 일이었죠. 왕의 노력으로 나라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많은 시련 끝에 찾아온 강철이와 여리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고 왕과 궁궐 사람들 그리고 윤갑의 어머니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강철이와 여리의 사랑은 시련과 희생 속에서 완전해졌으며 이를 지켜봤던 모든 이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혼례를 축하해주며 함께 행복해합니다. 윤갑의 어머니는 아직 어색하지만 강철이를 점점 마음으로 받아들여갔고 그들의 혼례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강철이는 이제 승천을 꿈꾸는 이무기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리는 그러한 강철이가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언젠가 여리가 화경 속에서 보았던 미래처럼 두 사람은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기는 부모의 좋은 점만 쏙 물려받아 밝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강철이는 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듯 여리를 만나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사랑을 깨달았던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그는 천년의 수행으로 하늘로 승천해 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열이라는 여의주를 얻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의 모습에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충만함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철이와 열이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 세대를 넘어 구전으로 전해지며 전설로 남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과 희생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 안에 내재된 희망을 이야기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화에서 15화 줄거리와 16화 예고를 바탕으로 한 마지막 회 저희 내피셜 전개였습니다. 귀궁을 보며 울고 웃으며 정말 행복했는데요. 오랫동안 귀궁하리 할 듯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회 본방사수 함께 하시고 저는 새로운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